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단원별, 그러니까 이제 영역별로 보는 모의고사예요. 9월에 우리가 이제 그 전 영역을 한꺼번에 보는 모의고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그 내용 정리를 좀 한 번만 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자료 받으신 것처럼 양식은 12문제 정도를 이제 답안지에 그대로 쓰는 건 똑같고요. 시간은 이제 60분 제한 안에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자, 인강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약간 좀 정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OT 자료로 한 장짜리 자료가 하나 또 있어서 다운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자료 보셔도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현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시작 시간이긴 한데요. 각자 시간에 맞춰서 우선 시험지를 받으셔서 1시간을 재서서 이제 여기서처럼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관한 문제가 혼자 시험을 보실 때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되는데 내가 이제 막 써지잖아요, 답안이. 이러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뭐, 생각을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 혼자 모의고사를 보시는 상황 안에서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나는 거와 함께 약간의 조금 이렇게 스피드를 붙여야 되니까 60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만들어서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푸시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단원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문제가 혼자 그냥 풀어보고 나중에 채점을 하고 뭐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시간을 따로 지금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 하고 합쳐서 아주 같은 방향으로 정확히 뜻이 일치가 돼서 한꺼번에 나갈 때만 진짜 이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나고요. 8번의 시험을 통해서 수업을 통하여 이 들으신 선생님도 효과가 나고 정말 지금하고 우리가 8번 시험을 본 후하고의 상태가 엄청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험지를 받아서 시간 안에 딱 재놓고 가급적이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문제 풀고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문제를 풀고 시간을 그 옆에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몇 분에 풀었나를 좀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좀 봐가면서 60분의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 해설 및 정리라는 것은 이제 저랑 같이 보는 건데 이게 직강에서 계신 선생님은 문제가 없죠. 어차피 들을 거니까.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강의를 들 때 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으니까 약간 이거 이제 다른 시간으로 옮겨서 계획을 짜시면 약간 손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강이랑 똑같이 시험을 보고 나서 너무 힘이 들으면 약간 멈춰놓고 물을 드신다거나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는 있지만 다음 날이라든가 몇 시간 뒤라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잠깐의 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바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예시의 샘플 자료도 하나 갖고 지금 기본 자료도 지금 인강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뭘 보냐면요. 자, 지금 나눠드린 거에 예시 자료 하나 보시든지 아니면 그 기본 오늘 수업 자료의 첫 페이지 한번 봐주시든지 그렇게 할게요. 예, 그걸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페이지로 봐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을 보기 불편하시면 자료를 보세요. 제가 왜 전체를 띄웠냐면요. 앞으로 모든 나갈 자료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장에 홀수 번호라고 홀수 쪽수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 문제의 문항번호 보이시죠? 1번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윗상단에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답안이 있고 답안 제작성이 있어요. 이 답안은 왼쪽 밑으로 올 때도 있고 둘 다 차지할 때도 있어요. 답안의 길이에 따라서. 자, 요런 양식을 항상 유지할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시고 이제 다 보신 다음에
시험지하고 답안지만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해설을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는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아까 시험지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어떤 체크할 부분이라든가 밑줄 친 부분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받은 다음에 상황이 기본적으로 같이 답안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답안을 체크하면서 본인의 쓴 답을 비교하고 그 위에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애초에 처음에 12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듣기도 전에요. 해설 듣기 전에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다가 먼저 체크를 한번 하세요. 먼저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위에 5, 4, 3, 2, 1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1번 문제 내가 의도 파악을 못했다. 전혀 모르겠다면 빵에다 하시고요. 반만 이해하고 반을 못했다면 3점에 하시던지 해서 문제를 받자 풀고 나서 바로 거기다 뭐 이해 정도라든가 기억한 정도라든가 내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인강을 이제 강의를 열어서 저랑 같이 설명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빈칸을 채우고 이렇게 했죠. 그럼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뒷장을 갈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론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 정리냐면 앞에 본 내용에 대한 이론 정리를 시험 문제지상 안에서 각각 답안으로 만들어 드린 거 하고요. 뒤에 이론 정리는 앞의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걸 쓰시오라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이론과 문제와 답안의 어떤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뒤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세 개다. 그럼 하나의 세 가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이론 정리. 지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구성을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고요. 위에 체크리스트가 있고 밑에 답안 제작성이라는 게 있고 뒤에 돌리시면 이론 정리가 있어요. 요거는 변하지 않는 똑같이 유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같이 체크리스트 하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자기 반성란에다 또 하셔야죠. 인강 선생님의 장점은 저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은 안 돼도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화면을 정지해 놓고 뭔가를 필기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분 활용하신다면 멈춰 놓고 제 설명을 듣는 순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고 자기 반성란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반성란에다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칸이 한번 늘리셔도 되고 하니까 자, 그렇게 반성란을 꼭 활용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면 반성란에다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문제 아직 내가 안 본 부분이다. 이런 추상적인 반성 내용을 쓰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팔만 아프고 시간만 가고 의미가 없어요.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의 이 문제로 보면 1번에서 학습부당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교육과정에서 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1번, 2번 기억, 그 다음에 미음, 비읍에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2개를 외웠는데 하나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쓰기 버거우면 그 앞 글자만 따서라도 이거 썼는데 세 번째는 아직 안 외웠다라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 잘못 이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기 써놔야 돼요. 이 부분을 실수했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걸 길게 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디테일은요, 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면서 정확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기 반성란이 저는 요번에 이 영역별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자기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고 나서 이 뒤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론은 빈칸을 많이 뚫어놓을 때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아예 박스만 들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이고 해서 제가 다 했거든요. 빈칸 쬐끔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자세하면서도 실전적인 이론을 정리해 드린 거라 이거 왜 드리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 정리를 본인의 걸로 만드시고요. 또는 우리의 이 목적이 지금 여기다가 빈칸 공백이 있을 때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추가하실 걸 쓰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노트가 있고 기존에 책이 있고 광대하게 이렇게 막 여기저기 공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요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다시 보셨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해설 및 정리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듣고 나서 지금 그 이론하는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있는 그 이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만의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 넣으세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부분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꾸만 까먹는 거라든가 아 맞다 놓쳤더라든가 포스트잇을 이용해도 되고 그 공백이 모자르면 포스트잇을 이용하시고 아니면 가능한 한 저게 흩어져 있던 우리의 이론을 압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하는 것보단 핵심적인 거 정말 잊어먹지 않게끔 하는 걸 정리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이 직강에서는 뭘 하냐면 요 세 번째 보신 건 답안 재작성이라는 게 있고 옆에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재작성과 옆에 제출에서요.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내고 가는데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따가 해야 됐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할 두 번째 답안 재작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설을 다 듣고 난 바로. 네. 그때는 피치 못한 사정 아니면 화장실 안 가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엉덩이 안 뛰셔도 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답안지를 출력하실 때 항상 2개를 출력하시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만 이용해야 되면은요. 뭘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집중해서 해설을 들은 거하고 아까 내가 답안을 쓴 거하고 이론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새로운 답안을 재작성하세요. 그게 바로 여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걷어서 이제 가시기 전에 내고 가요. 자, 이 제출이 하나 있고요. 그럼 이제 끝은 나요. 기본적으로 강좌에는 첫 번째 뭐 한다? 시험을 본다. 절대 나를 바꾸지 말고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를 듣고 그 밑에 이론 정리를 한다. 자기 반성하고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엉덩이 뛰지 않고 앉아서 빈 답안지에 다시 재작성한다. 기억에만 의존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복습이 있죠. 이제 복습은 그건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거지만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계속 쭉 공부를 했고 아니면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론적인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하여 이제는 완벽히 우리 걸로 내면화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밀린 공부가 살짝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노트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끌어안고 가다가는 결국은 안 돼요.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함을 이 자료를 통하여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할 때 이 양이 문제가 12문제이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다 하기는 벅차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이나 상황과 1일 계획에 따라서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딱 반 6개 나누신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해서 가능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일 에브리데이 하루에 매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서 강의를 듣고 또 그 다음 주에 강의를 듣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공부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루의 계획을 딱 짜셔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했던 요걸 한 번만 볼게요. 그 아까 그 답안 제작성 맨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밑줄 치는 데 있죠. 자, 자료에 있는 그 답안 제작성은 뭐냐? 아까 이 답안 제작성을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이 수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복습이 다 이루어진 날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오늘 1번, 2번을 했으면 그 2번을 한 날이라든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 문항에 대해서 완전히 복습을 하고 그 문항에 나온 이론을 완벽하게 내거화했다면 그 밑에 자료 안에 있는 답안 재작성란에 다시 한 번만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나는 뭐 목요일이 수강을 했으니까 나는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이걸 다시 한번 재작성을 12개를 쫙 하겠다. 그러셔도 상관없고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안 작성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 안에서 뭐가 돼요? 그 앞에 뒤에가 다 꽉 차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의 노트 단권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추가해야 할 이론을 정리하고 주말에 답안을 제작성.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주말이나 이런 건 각자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의 노트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말처럼 종강 후에 노트 한 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이론과 내가 알아야 될 것들과 이걸 다 웬만하면 그 많은 이론은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해야 될 것들, 놓치는 것들, 또 특히 자기 반성표랑 그 체크리스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단권화가 돼요. 노트가 한 권이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두 번 잔소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험 인강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거 따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거기 안에서 다시 한번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듣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체크하는 방법, 자기 반성 쓰는 거. 그리고 뒤에 일반화 시켜드린 이론 있죠. 그 일반화 시켜드린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추가 이론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쪼개서 최소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교를. 그게 에브리데이 그렇게 1시간씩 해서 쌓아야지 하루에 10시간 하고 일주일 때 하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노트 안에 있는 재작성까지 하면 그날의 공부가 끝나요. 목요일날 수강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이 일을 다 마무리 져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날 또 다시 화면을 통해서 우리 그 단권화돼서 노트를 만들게 된 거를 한번 마지막 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편리함과 우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홀수 페이지에 항상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에 이론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기 편하게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지금 인강 선생님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앞으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강좌를 밀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따라가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 듣는 것까지는 하루에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제작성하는 건 개인의 계획에 맞춰서 쪼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제 여기 현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걸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강좌 문을 열어놓고 컴퓨터에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멈춰만 놓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로 열고 이러시면 아마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다운받아서 강좌를 열어놓지 않고 혼자 풀고 나중에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순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같이 실시간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좀 지키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그냥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서 복습 한번 해서 내가 그냥 정말 이제 좀 많이 나아졌구나 이러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해요. 똑같이 제가 말하는 거하고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갈 때 그러고 나면 정말 8번 이 시험을 본 다음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선생님들의 그 쓰는 실력이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수교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정말 차곡차곡 제대로 체계화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까지 2달이거든요. 예, 2달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하셔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영상은 멈추고요. 이제 다시 모의고사 실시하도록 할게요.